공을 먼저 주고 엣징을 한다면 턴이 될까요? 턴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건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이 조금 발전해감에 따라서 문제는 피버팅과 압력의 조절의 부분과 그리고 엣지의 전환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이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 순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가 만약에 턴을 하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면은 아마 마술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이 정확한 타이밍에 조화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턴이 부드러워지고 라이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 좌우돼요.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연습 방법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보다 훨씬 잘 타는 라이더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상급자가 턴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자기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더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앞사람이 이루어놓은 타이밍을 내가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게 돼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턴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턴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 음악을 생각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턴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 턴을 고르게 해야 양쪽에 고른 압력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쪽은 열려있는 턴을 하고 한쪽은 큰 턴을 한다고 하면, 자, 이쪽에서는 압력 분산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 원심력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다음 턴을 들어오거든요. 자, 한쪽에 많은 압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머릿속에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리듬을 가진다는 것은 양쪽 턴을 고르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의 기술을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빌딩 블럭이라는 그림인데, 이 도표는 스노보딩의 5가지 기술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도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장 밑에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스탠스와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 그 위에 엣징, 프레셔 컨트롤, 그리고 타이밍 코디네이션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가져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비중을 얼마나 두고 가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1층에 프런트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다 했어요. 하고서 2층에 올라갔는데 가방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2층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방을 가지고 올라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탠스와 밸런스란 부분이 과정을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다음에 피버팅 과정을 나가는데 내가 빼놨어요. 빼놨으면 다시 1층에 가서 스탠스와 밸런스를 먼저 잘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피버팅 과정을 가야 편하게 기술을 습득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전부 그 기술에 대한 비중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표현한 거고요. 자, 이쪽에는 빌딩 블럭을 조금 틀린 방법으로 놔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노보드를 배우면서 어떤 과정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초보자 턴을 할 때 폴라인까지 가서 상체를 돌려서 보드를 돌렸어요. 자, 그렇게 턴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비스턴에 들어가면서 자, 앉을 타이밍과 일어날 타이밍을 배우면서 턴이 더 편해졌죠. 자, 거기에다가 프레스를 약간씩 더 실어주고 피버팅 기술을, 타이밍 기술을
정확하게 이루면서 보딩이 더 발전해 가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더 상급자로 가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스탠스하고 밸런스예요. 그리고 엣징도 카빙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실 이 중급자 과정은 그래서 피버팅의 과정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엣징 과정, 카빙의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버팅의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선의 동작들을 익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습들, 그리고 프레스에 관한 연습들, 스탠스에 관한 연습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아주 훌륭한 라이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드에 대한 기술을 분석을 할 때 5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스탠스 앤 밸런스, 그 다음에 피버팅, 그 다음에 엣징,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그 다음에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초급자 과정을 끝내면서 스탠스와 밸런스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몸에 익게 되거든요. 근데 중급자 올라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드를 돌릴 것인지 엣징하고 피버팅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될 과정은 엣징하고 피버팅을 포함하는 과정인데 이걸 합해서 스티어링이라 그래요. 스티어링이라는 건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돌릴 때 차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드를 배우고 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보드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안 돌아가는 보드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끝내게 되면 아마 과정을 끝내면서 하나하나씩 더 모험적이고 더 경사진 슬로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물론 초급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면 어떤 특정한 동작을 취할 때 자기가 얼마나 그 동작을 잘 소화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딩은 알고 있는 것이 몸 동작으로 배게 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근육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육이 어떤 동작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27번 이상의 정확한 동작이 나왔을 때 그 동작을 근육이 기억해요. 자, 그거 명심하시고 항상 더 반복하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교정하고 이 과정이 중급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상체 스티어링인데 과정들이 그렇거든요. 뒷팔, 앞팔, 그리고 양쪽 팔을 이용해서 스티어링 하면서 업다운이 추가되는 이런 과정들을 배울 건데 이제부터는 허리 밑에 하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보드가 어떻게 돌아가건 발 밑에 범프가 있건 아니면 아이스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뒷팔을 이용한 스티어링을 할 거예요. 뒷팔이라는 거는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상체 스티어링에서 반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행 방향 쪽을 항상 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뒤쪽 팔은 어디로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반은 멋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라이더들이 뒷팔이 제 위치에 가지 않아서 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뒷팔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보트가 스노보드 방향대로 내가 진행하는 왼쪽이니까 방향대로 보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보트 말고 이렇게 핸들이 이런 식으로 리을자식으로 되어서 중간에 모터가 달리고 위를 돌리면 밑에가 따라 움직여서 방향을 잡아주는 보트를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보트의 핸들을 뒷손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뒷손으로 잡고서 자, 천천히 뒤쪽으로 돌려주면 자, 보트 밑에 방향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자, 반대쪽으로 움직이겠죠. 가운데가 축이니까.